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 BYOB 허용 시간 연장 계획에 리커 라이센스 업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10,000 이상 세금을 체납한 주민들이 운전면허 정지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는 2015년부터 북웨이주 재외 국민들에게 주민등록증이 발급될 전망입니다.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 상환율이 4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진통제에 포함된 성분이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에서 BYOB 허용 규정 시간을 연장한다는 소식 지난 1일 KBN 뉴스 시간을 통해 보도해드렸는데요. 팰파크타운에서 리커 라이센스를 가지고 영업하는 업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팰리세이드 파크타운에서 지난 2009년 9월부터 발효된 BYOB. BYOB는 와인이나 맥주 등 독주가 아닌 주류를 고객이 직접 가져와 마시는 제도입니다. 팰파크타운은 빠르면 이달 말부터 자정까지만 주류 반입이 허용되는 BYOB 허용 규정 시간을 주중에는 새벽 2시까지, 주말은 새벽 3시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팰파크타운의 BYOB 허용 규정 시간 연장이 알려지자 리커 라이센스를 가지고 영업하는 업주들이 단체 행동을 하고 나섰습니다. 수십만 달러를 들여 리커 라이센스를 취득한 이들 업주들은 BYOB 업소에서는 불법으로 지속적으로 술을 판매하고 있어 피해를 입고 있다며 BYOB 허용 규정 시간이 연장될 경우 더 많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게 업주들의 설명입니다. 또 이들 업주들은 BYOB를 가진 업소들의 불법 영업을 단속하는 일이 거의 없다며 타운 단속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리커 라이센스를 소지하고 있는 업주들은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BYOB 허용 시간 연장 반대 의사를 타운 정부에 전하고 뉴저지주 주류국에도 관련 탄원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업주들은 조만간 BYOB 문제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 문제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뉴욕시의 무분별한 재산세 인상을 금지시키는 조례안에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뉴욕시에 재산세 감면 연장을 촉구하는 법안을 상정시켰던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 이번엔 뉴욕시의 무분별한 재산세 인상을 아예 금지시키자는 다소 강도 높은 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10수년 동안 계속된 주택시장 버블로 인해 뉴욕시가 해마다 높은 재산세 인상을 해왔지만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경기 침체와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주택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며 뉴욕시는 해마다 계속하고 있는 재산세 인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It is terribly unfair for the city of New York to increase that assessment and thereby the property tax each year when these homeowners and property owners are seeing their assessed value decrease significantly. 아벨라 의원에 따르면 특히 전년 대비 인상된 재산세로 인해 주택 실거래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도 자산 평가는 상승하는 기이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결국 새로 집을 장만하는 사람들과 노인층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퀸즈 와이스턴 납세자 연합회 킴 코디 회장은 자신의 집은 2008년 이후 실제 거래값이 20만 달러나 하락했는데도 자산 평가는 되려 4천 달러가 올라 거기에 따른 인상된 재산세를 계속 내고 있다며 정의는 어디 있느냐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My own home in the community of Whitestone has lost over $200,000 in estimated value. Yet my assessed value has gone up $4,000. Where is the even playing here? 하지만 지난달 상정된 이 법안이 뉴욕주와 시를 통과해 당장 실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난 6월 뉴욕시 재정회의가 끝나 내년 봄이 돼야 다시 논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은 법안을 특별 회기에 맞춰 통과시키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현대 생활의 필수품인 차에 문제가 생기면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뉴욕주에서 $10,000 이상 세금을 체납한 주민들에게 운전면허를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주 조세국은 최근 $10,000 이상 세금을 체납한 16,000명에게 경고장을 발송했습니다. 경고장을 받은 주민들은 60일 이내에 밀린 세금의 납부 계획을 밝혀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응답이 없을 경우 차량국은 두 번째 경고장을 보냅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경고는 15일 이내에 납부 일정 등을 밝혀야 하고 두 번째 경고에서도 답변을 보내지 않으면 해당 납세자의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운전면허 정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밀린 세금을 모두 완납하거나 조세국과 납부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때 납세자는 직장과 집만을 오가는 제한적 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면 상황에 따라 추가 벌금을 내야 하며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어제 이번 조치는 세금 미납자들이 정상적인 납세자의 특권을 누릴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머스 매톡스 조세국장은 밀린 세금은 한 번에 완납하기 어려우면 나눠서 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주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올 회계년도 $2,600만, 내년부터는 연간 $600만 세금 수입을 전망하며 밀린 세금으로는 도로 보수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칭 펀드 시스템은 후보들이 일부 거액의 기부자에게 의존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자금 공급원인데요. 존 리우 뉴욕시 감사원장이 시 캠페인 자금위원회로부터 선거 자금 지원을 못 받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뉴욕시 선거 캠페인 자금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매칭 펀드 지급 계획에 따르면 민주당 후보 가운데 크리스틴 퀸 뉴욕시 의회 의장을 비롯해 윌리엄 톰슨 전 감사원장, 빌 드블라지오 공의공호관, 그리고 앤서니 위너 전 연방 하원 의원이 매칭 펀드를 받게 되며 리우 감사원장은 제외됐습니다. 공화당 후보 중에는 조셉 로타 전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회장이 지원받습니다. 선거 캠페인 자금위원회 측은 리우 감사원장에 대한 매칭 펀드 거부 이유에 대해 불법적인 선거자금 모금 행위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리우 감사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선거 캠페인 자금위원회의 결정은 나뿐만 아니라 나에게 기부한 모든 기부자들을 실망시켰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리우 감사원장 지지자 100여 명은 이날 선거 캠페인 자금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매칭 펀드 승인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선거 규정에 따르면 각 선출직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보유하고 있는 선거 자금의 규모에 따라 일정 금액을 선거 캠페인 자금위원회로부터 지원받는 매칭 펀드 시스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2015년부터 미국 등 외국에서 영주권이나 장기 체류 허가를 얻은 국외 이주 재외 국민들에게도 주민등록증이 발급될 전망입니다. 관련 당국은 이를 위해 올해 주민등록법을 개정하고 2014년까지 시스템을 구축해 2015년부터는 재외 국민들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계획입니다. 한국안전행정부는 오늘 재외국민용 주민증 발급에 관한 내용을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한국 내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살다가 외국으로 이민 가거나 외국에서 영주권을 얻는 등 장기 체류 허가를 얻어 국외 이주 신고를 하게 되면 국적은 한국 국적이 유지되지만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주민등록증을 반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는 17세 이상 재외 국민들에게 현재 주민등록증과 모양이나 형태는 같지만 재외 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금융거래,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등 경제활동이 불편하고 거소 신고를 해야 하지만 2015년부터는 국외 이주 신고를 한 경우에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2015년 이전에 국외 이주 신고를 해 주민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없는 재외국민은 30일 이상 한국 내에 거주하기 위해 입국하면 주민등록증을 재등록하거나 신규 등록하면 됩니다. 또한 국내 이주 시 신고도 한 차례로 간소화됩니다.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 상환율은 40%에 불과하고 미불금 규모는 1조 달러를 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직업을 구해 충분한 소득을 올림으로써 순조롭게 대출금을 상환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돼야 하지만 대출자들 중 상당수가 상환 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이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새로운 학자금 대출 제도를 시행한 이후 학자금을 제대로 갚고 있는 대출자는 10명 중 4명으로 대출 상환율은 40%였습니다. 대출자들 중 35%는 아직 재학 중이거나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는 졸업 후 6개월 이내 상태였고 18% 정도는 연체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가입돼 있거나 복학자들이었습니다. 또 최소한 1년 동안 대출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은 채무 불이행자도 8%에 달했습니다. 연방정부는 3년 전 민간 학자금 대출 업체에 대한 보증을 중단하는 대신 학생들에게 직접 학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2,780만 명에게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새로운 학자금 대출 제도에 대한 현황을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첫 자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은 현재 연방 학자금 대출 미불금 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섰다며 민간 학자금 대출까지 포함하면 미불금은 1조 2천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처럼 채무 불이행이 늘어나면서 연방 정부의 수익은 사라지고 세금을 내는 국민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학교 주변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도 지킬 수 있어야 하는 지역인데요. 오는 11월부터는 뉴욕주 내 모든 학교 인근 도로에서 차량 유턴이 전면 금지됩니다. 학교 주변 유턴 금지법은 스테튼 아일랜드를 관할하는 뉴욕시 31학군이 처음 제안한 관련법으로 올 초 마이클 쿠식 주 하원 의원과 찰스 푸실로 주 상원 의원이 각각 상정했으며 지난주 안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오는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학교 인근 과속 차량 감시 카메라 설치안도 최근 주지사 서명을 받아 다음 달부터 5년간 시범 실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로써 학교 인근에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교통사고 피해가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턴금지법은 학교 인근 도로, 즉 스쿨존에서 차량 진행 방향을 180도 바꾸는 유턴이 금지되는 내용으로 스쿨존의 범위는 학교 출입문이 위치한 방향의 도로는 물론 학교 건물 옆을 지나는 인접 도로를 모두 포함합니다. 뿐만 아니라 500피트 이내 거리를 기준으로 양 방향에서 접근하는 차량 운전자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경사로나 곡선 도로 등의 구역에서는 스쿨존이 아닌 일반 도로라도 차량 유턴을 할 수 없습니다. 진통제는 가정에서 상비약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친숙한 약 중에 하나인데요. 진통제에 포함된 성분이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품의 오남용이나 이로 인한 부작용 위험에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에 포함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발진이나 물집 등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난 1일 연방식품의약국이 밝혔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은 진통제, 해열제, 감기약 등 600여 개 의약품에 쓰이는 가장 흔한 의약 성분 중 하나인 아세트아미노펜이 흔하지는 않지만 심각한 피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만일 약을 복용하는 중 피부 발진이나 물집이 발견되면 복용을 멈추고 전문가 상담을 받을 것을 권했습니다. 앞으로 식품의약국은 아세트아미노펜이 들어간 의약품의 부작용에 대한 표기를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또 의사 처방 전 없이 약을 사는 경우 약사는 이 같은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아세트아미노펜은 비교적 안전한 성분이지만 권장량보다 많이 복용하거나 중복 섭취하면 급성 간
소정 같은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진통제 부작용으로는 변비, 구역질, 구토, 졸림 현상과 호흡이 느려지는 일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보통은 일시적이지만 증상이 계속되면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좋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